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그래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조금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얼마 전에 이제 거의 5년 만에 놀랐죠. 너무 오랜만에 치과를 갔는데 입이 딱 벌어지네요. 예. 아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 무서워서? 네, 저는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다른 병원은 곧잘 갔어요. 근데 치과만 가자고 그러면은 막 안 가겠다고 막 떼쓰고 그러셨구나.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우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애들은 더 무서워하죠. 치과 한번 데려갈 때 정말 진땀을 빼는데 그래서 좀 예방 차원에서 정말 뭐 양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관리를 좀 네. 꼼꼼하게 하는 편이죠. 그래요. 네. 다른 건강 관리도 중요하죠. 물론 뭐 저는 이제 무릎도 안 좋지만은 네. 이 치아에 대한 건강 관리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가 나서부터 이의 어떤 그 이가 뭐 저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또 씹고 또 이게 삼키려면 또 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이가 자기 역할을 할 때까지 꾸준히 건강 관리를 치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왜냐면은 또 이 구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치매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지, 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치매 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님을 모시고 네. 우리 치매 환자들이 구강 관리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지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을 맡고 있고 치매 장애인 분들을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따뜻한 치과병원 원장 임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지준 회장님 첫인상이 네. 그 영국 신사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점잖으시고 네. 네. 젠틀맨 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 치매 구강 건강협회 상당히 이름이 길죠? 네, 저 외우느라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잘 외우셨어요. 네. 네. 일단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이름이 일단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꼭 치매를 빼던가 구강을 빼던가. 네.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네. 이름처럼 저희가 이제 하는 일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치매하고 구강 양쪽에 이제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치매 가족분들에게 있어서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 개선을 시키고 여러 교육을 시키고 구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치과 쪽에는 사실 치매 쪽이 치료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많이 좀 적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치매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왜 우리가 치매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치매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이신 분들이 구강 검진, 관리, 치료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런 여러 활동들을 시행하는 곳이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입니다. 그렇군요. 두 군데 분야를 더 잘 이렇게 알고 그쵸. 접목을 시켜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제일 열심히 부분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네. 그다음에 요양 원장님들이 네. 좀 치매 어르신분들이 왜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관리용품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더불어서 치과 쪽에는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나 위생사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왜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치매를 잘 몰라서 사실 접근을 못해서 치과 진료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이 구강 검진, 관리, 그다음에 진료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회장님은 또 일단 지금 하고 계신 일 외에 그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처음 장애인 진료를 30년 전에
네. 지금도 30년 전에 장애인 치과 진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치과 선생님이신 거죠? 예, 치과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근데 이제 장애인 쪽 일을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일 치과에서 치료가 힘들고 치료받기 힘든 분들이 장애인 쪽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죠.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서 이런 걸 좀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일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진료는 역시 민간에서 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있는 그 장애인 치과 진료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20년대 서울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을 치과계 여러분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일본에 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치과병원을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치과학회를 개설을 했는데, 조금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 20년 전에 장애인 치과학회 만들 때 그 캐나다에서 세계 장애인 치과학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한국에선 거의 처음으로 무작정 그냥 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장애인 치과학회장님한테 제발 우리 학회 만들게 제발 한국에 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거의 억지로 끌고 와서 이제 한국에 진짜 초청해서 그 다음 달에 오셨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장애인 치과학회가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올해 그 세계 장애인 치과학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년 전에는 진짜 처음 가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알아주고 해서?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과 치과계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장애인 치과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데요. 감격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죠? 안전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애인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7, 8년 전부터는 그 치매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지방, 남해, 울산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 치과를 오시고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잘 받아준 데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치료를 하는 거는 뭐 장애인분이나 치매분이나 이제 좀 행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게 전신 마취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치매이신 분들이 치매 초기에 오시는 게 아니라 참고 또 참다가 치매 말기쯤에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서 이를 뽑던가 이제 치아 치료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치료를 그렇게 힘들게 치료 받으셨지만 대개는 그 다음 해나 이제 그 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치료도 힘들었는데 치료를 받아서 그렇게 또 말기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는 치매가 건강한 치매로 좀 오래 사셨으면 하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마지막에 힘들게 치료하셨는데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치매 초기에 구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서 치매가 나쁜 치매로 가고 나쁜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걸 막아주자. 이런 일을 꼭 해야겠다.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하기 싫었는데 이런 일을 그래도 꼭 해야지 치매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치매 구강 연구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치매 구강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치매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겠어요? 먹는 거잖아요. 씹는 게 잘 안 되면 그 역할을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제가 질문을 못 드릴까봐 이 질문을 미리 좀 드릴게요, 회장님께. 사실 우리 의사들이 이제 성형외과나 치과가 이제 제일 좀 좋잖아요. 고소득이고.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을 하시니까 편하게 그냥 자기 일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제가 좀 뒤로 가면 이제 질문 못 드릴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 워낙 많이 그렇겠죠. 받는데 이제 제가 그 예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물어봤던 치과신문 기자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30년 뒤에 또 이쪽 치매 쪽이란다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 뭐 그래서 가족증이 혹시
심한 치매분이 있고 뭐 장애분이 있냐. 계기가 되니까. 예. 근데 물론 다 한 번만 건너면 다 있죠. 친척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쪽 의료 쪽에 일을 한다면 당연히 제일 힘든 분들을 치료하는 건 당연하고 뭐 그런 게 우선될 수 있지만 약간의 제가 똘끼가 있는지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해결을 하고 싶고 그런 약간의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조금 하기 힘들다, 관심이 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문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꼭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팬합시다. 네, 팬클럽으로. 네네네. 팬클럽. 자, 이제 구강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치매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구강 건강이 치매 환자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중요해요.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풍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풍치를 일으키는 게 치주균인데 잇몸에 있는 균, 잇몸에 생기는 균, 치주균인데 그 치주균이 혈류를 타고 뇌에 올라가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완전 직접적이네요, 이게. 직접적으로 많이 밝혀져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제일 큰 제약회사에서 치주균을 갖고 치매를 치료하는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연관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치아가 건강하다면 또 왜 연관성이 있냐면 치아가 건강하다면 한번 씹을 때마다 그 간장 종제 하나 정도 3cc 정도의 혈류가 뇌를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당연히 피가 뇌로 많이 가면 갈수록 더 치매를 막아줄 수 있고 저 지금 씹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씹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씹을 때마다 뇌의 그 편도체나 해마에 자극을 줘서 치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아가 건강해야 치매가 덜 걸린다. 이게 맞고 치아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가 덜 걸린다는 연구는 무지 많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또 더 치매가 걸려서도 문제는 뭐냐면 이 치주균이 치매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뇨, 그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거에 다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골절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가 걸려서도 구강 관리가 안 되면 더 나쁜 치매, 그다음에 치매 걸린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이제 폐렴이 걸리고 그다음에 골절이 생기고 이런 나쁜 질환에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면 더 구강 관리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래서 구강 관리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나쁜 쪽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구강 관리에 힘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프신 분들이 못 드시잖아요. 그 악순환이죠. 계속 못 드시니까 치아를 쓸 일도 없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거든. 그래서 막 잘 드시잖아요. 저는 뭐 그냥 뭐 계속 먹죠 그냥. 너무 먹어서 문제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회장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이 구강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죠. 일단 치매 당사자분들이 관리를 못 하세요. 양치질을 한다는 걸 까먹고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 이 손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대신 해줘야 되는데 뭐 가족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데 다 아시다시피 치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욕하고 침 뱉고 꽉 깨물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한번 꽉 깨물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구강 관리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요양보호사분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칫솔 한번 딱 넣어보려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 분들도 도움을 더 못 드리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치아 상태가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지면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매 분들은 행동 조절이 아까 위험하게 막 깨물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위험하고 또 장애인분들보다 더 힘든 이유는 장애인분들은 그래 대부분 좀 신체가 좀 건강한 애들이나 그런 게 그러는데 치매신 분들은 되게 고노령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도와줄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치매 환자에게 구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본에 네.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치매를 한 20만 명 본 하세가와 요시야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네. 네, 그분이 치과에서 그분은 신경과를 하고 계신데 네. 치매를 치료를 하면 항상 치과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원래는 그 신경과 클리닉 내에 치과 유니체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위생사를 고용해서 예. 항상 신경과 치료하고 그다음에 치과 구강 관리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분을 오래 만나뵀는데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치매이신 분들은 미장원 가는 것보다 더 자주 치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구강 관리 꼭 하게. 왜 그러시냐? 그분의 말씀은 치매 걸리신 분들이 네. 구강 관리를 하면 치매가 나쁜 치매로 가는 걸 막아주고 오. 네, 더 건강한 치매를 유지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치매가 치료도 됐다. 네, 이런 말씀까지 치료까지요? 하는 그렇게 해서 구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하신 분이 그 개호, 우리나라면 장기요양원 쪽에 되게 유명하신 다케우치라는 일본의 그 선생님이 하신 논문 연구를 보면 네. 69명의 요양보호 시설에서 구강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구강 관리를 해줬더니 폐렴이 제일 어르신들이 입원을 많이 하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래요. 폐렴의 4분의 1로 줄었다. 야. 일주일에 한 번만 구강 관리를 했더니. 그러고 1년에 그 의료비가 절감되는 금액이 69명의 요양원에서 4억이 넘는 의료비 절감액을. 의료비 절감. 예, 의료비 절감이 1년에. 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구강 관리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구포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네. 구포행이요? 구포가 저도 이게 그러니까 4가지 구포가 있긴 있더라고 부산에. 그래서 구강 관리. 그 네. 구포는 구포 구강 관리로 네. 4가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구강 관리 해줬을 때 치매 당사자분들이 안 아프니까 행복을 얻고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치매분들이 계속 입원하고 불편하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행복을 얻고 네. 거기 요양시설에 치매분들이 입원도 안 하고 제대로 잘 드시고 하니까 요양시설이 편하니까 또 행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국가에서는 의료비 절감. 절감. 예. 그러니까 구강 관리로 4가지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네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네.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죠. 오. 알겠습니다. 예. 구포. 네. 참, 일단은 일본의 그런 원톱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한 번에 그렇게 다 가서 이 치료도 받고 요 치료도 받고 원스톱 시스템?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좀 의식이 이제 그런 그 치매와 구강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박사님 얘기 우리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구강과 치매 이런 상관성 요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느 정도예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아까 이렇게 되게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치매와 구강과의 연관성을 잘 아직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치매 쪽에 제일 유명하신 분을 찾아뵀을 때도 말씀하시는 게 치매와 구강과의 상관관계를 치매는 암이라고 하면 구강은 피부병이다. 그래서 암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미처 신경을 쓰기가 약간 힘든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 말도 맞죠. 근데 사실은 암 환자가 피부병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매가 구강 먹는 거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강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가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더 건강한 치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함을 아직은 사실은 일반 치매 가족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 그다음에 치매 요양 보호사분들이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 이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을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은 노력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처럼 이 문제에 앞장서서 좀 연구라든지 지원을 하려는 단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치매 쪽에 많은 관심을 구강 쪽에서는 네. 갖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꽤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또 아까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일 재단에서도 예. 이제는 치매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이지만 네. 점점점 힘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돌봄, 특히 구강 돌봄에서도 네.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강 있습니다. 돌봄.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참 반가운데 네. 아까 이제 일본 사례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구강 돌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구강 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건 역시 일본입니다. 아, 일본이요? 네, 아까 얘기했던 치매와 구강 건강과의 관계 이런 것도 사실 네. 일본에서 많은 연구와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사실은 약 40년 전부터 구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로 일본에서는 치매가 일단 걸리면 요양원에 가거나 집에 있으면 치과를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네. 치매분들이 안 간다고 난리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본은 못 오면 우리가 가서 하겠다. 아, 가서? 예, 그래서 40년 전부터 방문 진료, 그다음 방문 관리 아이고야. 그런 40년 전부터 그런 활동들이 계속 펼쳐져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서 구강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가산 제도가 6가지 정도 이상이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산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올해는 네. 치과위생 구강관리 체제라고 그런 거는 1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계획을 짜는 경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산관리 체제 중에 올해는 심지어 올해 1월에 생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진료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네. 그럼 그 2주에 한 번 가는데 그 2주도 못 기다려서 요양원에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분을 봤더니 식사를 잘 못하셔. 그래서 구강 상태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시는 치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하면 5,000원씩 지급을 하는. 네. 그러니까 2주도 못 기다리고 2주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캐치해서 우와. 전화를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 정도의 그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네. 사실 그런 이유는 일본에서도 어떤 뭐 치과를 좋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르신분들이 이런 구강 관리를 하게 되면 치매가 걸리셔도 좀 더 건강한 치매로 오래 사실 수가 있고 국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의료비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여러 활동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일본을 네. 이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좀 그쵸. 뭐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연구도 많이 됐을 거고. 그쵸. 그건 좀 부럽네요. 그래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아까 말씀하신 스마일 돌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단체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스마일 주세요. 돌봄은 아까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20년 스마일 됐죠. 재단, 예. 스마일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일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스마일 돌봄은 저희가 사실은 어르신들의 치과에서 구강 관리를 해주고 이를 치료를 하는 이유는 치아를 뽀드득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네. 잘 드시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잘 드시게 하려면 우리 치과 쪽에 의료에 계신 분들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쪽에 드시기 위한 근육의 힘, 그래서 재활 쪽에 관련된 분들, 또 영양, 드시는 거니까 그쵸, 식사 영양에 관련된 분들. 그래서 재활, 구강, 영양의 힘을 합쳐야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잘 드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 노인 요양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활, 구강, 영양의 연대고 그게 항상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일단 각자 하나하나도 힘든 역인데 예. 힘을 합쳐서 국가가 어떤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재활 쪽에 계신 작업치료사회나 여러 가지 또 물리치료사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예. 또 힘을 합치자. 그다음에 영양 쪽에서도 영양사회, 그다음에 임상영양학회, 지역사회 영양학회 이런 조금 치과는 당연히 모든 단체. 네. 그래서 재활, 구강, 영양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스마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분들이 잘 드시고 그다음에 또 나쁜 질환에 안 빠지고 네. 치매가 걸려도 나쁜 치매로 안 걸리게 그렇게 힘을 합쳐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스마일 돌봄을 마련했고 네. 이제 스마일 돌봄에서 그런 여러 활동들을 앞으로 이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재활과 구강과 영양. 영양.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먹는 행복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먹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때 그 정말 상실감, 허무함, 그게 진심이 막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네. 예,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 우리 또 이렇게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럼요. 예, 치매 환자분들의 이 구강 건강에 관련돼서 굉장히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뭐 7월 달에 뭔가 또 일을 내셨다고요? 뭘 또 시작하셨습니까? 7월 달에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이라는 꽤 큰 시설이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오, 예, 예. 일종의 그 작은 치과가 거기 마련된 건데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문 진료가 4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박스 3개 정도 딱 메고 가서 거기서 사실은 웬만한 수술 빼고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이 갖춰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은 아무것도 출발이 안 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추기엔 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또 이제 너무 바라만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조금 더 빠른 방식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요양원에 치과 시설을 마련을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이라는 명칭으로 치과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진료, 일본에서 이렇게 박스 들고 가는 것보다 예. 치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전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에 구강보건실을 이제 대한민국 1호 구강보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야, 정말 뭐 중요한 일들을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많이 또 애써주시고 예, 계신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것도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치매 환자를 위한 구강보건실 예.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그래요. 제공하나요? 그거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역시 우리나라 이제 제도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예. 거기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검진. 이분들이 진짜 상태가 어떤지 그런 구강 검진을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체어에 누워서 불을 켜고 정확하게 일단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틀니를 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40% 이상의 틀니를 끼고 계신데 그동안에 치과를 못 가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틀니가 아파서 못 쓰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틀니를 약간만 수정만 해줘도 네.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 틀니를 좀 조정을 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그 응급진료 그러니까 조금만 봐드리면 되는 치과의 그런 응급진료 그런 네. 것들을 시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노인 전문으로 하는 치과위생사 팀을 11명 정도 구성을 해서 네. 그 요양원에 가서 그 전체 요양 그 입소자분들을 구강 관리를 해주는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는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요양원 관계자분들도 되게 만족해하시고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시고 거기 어르신분들도 가면 반갑게 네. 맞아주시면서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예산도 있습니다. 좀 만만치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지원을 지금은 스마일 재단, 예.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 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게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 방문 진료라든가 그런 게 어떤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시니어 라이프온 1회인가 2회 때 우리 요양원 운영하는 또 예. 대표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네네.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방금 우리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반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편하게 또 치료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네.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 진료가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예,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외에 네. 진료가 일단 허용되는 것부터 네.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 섬나라 이런 데는 아니 섬 같은데 섬나라 아니고 섬 일본 얘기하다가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같은데 예. 이런 데는 갈 수 있죠. 이게 좀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네. 특수한 경우에 그런 그렇죠. 게 있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런 게 그게 안 할 수가 된다.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복지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요양원에서 할 수 네. 있는 진료 체계가 있긴 한데 그게 계약의사제도 촉탁이 제도라는 게 있어서 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가서 네. 한번 검진을 하고 이제 약을 처방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럼 뭐 오전 한낮에 50명까지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비슷하게 치과에서도 촉탁이 제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내과 의사처럼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 진료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네. 한 분당 뭐 20-30분씩 걸리고 그래서 50명을 2시간에 끝내고 그럴 수가 없는 치과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치과에서 지금 있는 그런 계약의사 제도나 이런 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네. 일본처럼 제대로 된 구강 관리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가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르신분들이 못 오면 가서 진료를 하고 또 구강 관리가 안 되면 가서 직접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런 제도, 네.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위에 계신 네. 정치권이라든가 그 정부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좀 힘을 합쳐 주셔야지 네.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네. 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요양원으로 모시지 않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족들은 구강 관리를 좀 어떻게 돕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족분들이 진짜 치료가 예. 관리가 힘드시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예. 예, 그 우리 과거부터 저는 막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하는 333이라고 혹시 아시죠? 333? 예, 333. 저기 양치 방법? 예. 들어는 봤죠? 예, 어떤 예전에? 건지 혹시 뭐 하루에 3번, 예. 3분, 3분. 3분. 예. 그리고 뭐지? 어렵죠. 네. 거기까지? 3분? 3분 이내. 3분 예, 이내. 3분 이내. 3분 동안 하루 3번 양치를 하라고 식사하고 하는. 나서 3분 이내. 그렇죠. 3분 이내. 예. 하루에 3분 이내를 예, 그래서 2시간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 3분 이내. 3분 이내가 근데 사실은 그 충치균이 밥이 들어가면 충치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이 이제 산도가 떨어지는 유식하게 막 스탬프 한 컵 그런 게 있는데 산도가 3분 내에 제일 떨어져서 네. 이때 균들이 막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3분이 되기 전에 원래 양치질을 하자. 그래서 3분 이내 하자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밥을 빨리 먹어서 한 5분, 10분 먹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 30분 먹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갔더니 2시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고 이미 2시간이면 이제 다 끝난. 네. 그러니까 사실 3분 이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크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걸 지키면 좋지만 네. 이미 식사 패턴 때문에 그쵸.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 이제 양치를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다행인 건 하나 뭐냐면 미국의 치주과학에서 보면 치아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나쁜 애들이 균들이 붙어가지고 지네끼리 붙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제 치아를 해롭힐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네. 어느 정도일까요? 걸리는 시간. 예. 처음에 이게 깨끗했는데 깨끗했네. 얘네가 이제 붙어가지고 네. 아 이제 치아를 해롭힐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짧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아까 어느 3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보면 그건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긴 한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 환경이니까 실제로 더럽혀지려면 얘네들이 뭉쳐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려면 해롭시자. 예. 한 3시간? 그럼 너무 이제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 못 해줘요. 그런데 48시간에서 72시간. 나는 되게 짧은 줄 48시간에서 알았는데. 72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3일 한 번 양치질 하면 되네. 그런 근데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양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 한다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만 그렇고 해외에서는 하루에 2번 양치질 하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 3번도 사실은 맞으면서도 당연히 하면 할수록 좋겠죠. 좋겠지만 또 뭐 그렇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닌. 그런데 그러면 양치질을 아까 3분 동안 하자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치아가 깨끗한 데서 더럽혀진 데까지는 48시간, 72시간 걸리는데 깨끗한 것까지 만들어주는 데는 네. 3분일까요? 더 필요한가요? 그렇죠. 오. 이게 쉽게 되겠어. 전동치솔을 아마 막 좀 고가의 전동치솔을 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가의 전동치솔은 대부분 2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전동치솔은 몇십만 번 회전을 줘서 우리 손으로 한 거에 몇 배 효율을 주는 그런 건데 네. 2분이라 손으로 하는 양치질은 최소 5분에서 10분. 5분 10분. 5분에서 10분이요? 그 정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양치질. 보통은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양치질하는 거 저희가 제공은 17초. 네. 그래서 23초 정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셨군요. 그게 나야. 이게 그래서 333이 다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맞기도 하지만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어르신들 관리할 때 네. 저희가 칫솔만 꽂아드리고 네. 그냥 잠깐 해서 이렇게 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 한 번 할 때 오래 하자.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차라리 그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양원에 갔는데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딱 일주일에 2번만 제대로 된 양치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마사지부터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 음식물 빼는 거 네. 스폰지, 양치질, 그다음에 구강 젤 바르는 것까지 5분짜리 프로그램을 2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싫어하고 다 이거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루 3번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그리고 효과도 느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좋아해서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가족분들은 양치질을 하신다면 관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3번에 막 매여가지고 거기서 막 할 뻔한 그런 관리보다는 네. 제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이 있으실 때 네. 좀 5분 이상. 음식물이 낀 걸 한 번이라도 다 꼼꼼하게. 빼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신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부모님이 나쁜 치매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쁜 질환에 걸리는 거를 네. 막아줄 수 있는 구강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할게요. 저녁에 나 하는 게 이빨 제일. 닦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을 양치질을 한다면 한 번을 혼신임을 다해서. 제일 시간이 많을 때라서 제가 어디 교육을 가면 말씀드린 게 제가 좀 연식이 돼가지고 예전에 MBC에서 뉴스 데스크라고 9시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출연하셨군요. 그때 9시에 네. 그러니까 치약을 짜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짜더라도 조금 오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네. 양치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라. 한 번만큼은. 상식도 예. 높이고. 그렇죠. 치아도 상식도 건강하게. 늘리고 치아도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창피하니까 고춧가루만 떼라.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라. 그 입에 가글 구강 세정제 이건 어때요? 그런 거는? 그거는 당연히 도움을 주는데 네. 역시 치과는 뭔가 떼내는 게 중요하지 약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글을 한다면 양치질을 하고 가글. 그다음에 이게 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깔끔하신 분들은 치실을 쓰는데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저희는 항상 그래서 FBI라 그래가지고 네. F가 이제 플러싱이라고 치실, 그다음에 브러싱이라고 양치질, FBI, 그다음 이리게이션이라고 가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치실을 치실 먼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양치질하고 그다음에 가글. 네, 그런 순서로.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한다면 그 먼저 음식물을 빼내고 네. 그다음에 양치질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촉촉하게 발라드리고 그런 순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보를 주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네,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그 협회에서 또 뭐 구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현재 알리고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거를 네, 관리 정책이나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있지만 네. 협회에서는 이제 그 치치 301이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네. 여러 가지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저희 협회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 네. 이런 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의견을 받아서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알려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치치301 그래서 네. 치아 건강, 치매 건강 301이라는 건 사실 2030년까지는 치매 어르신의 구강 건강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자. 네, 그래서 301 2030년에 넘버 1. 그래서 치치301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구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치301이요? 치치301. 예. 넘버 1 되실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네. 자, 요양원 또 평가 지표의 구강 관리 항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또 추진 중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화 전에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그 평가 지표하면 제가 좀 감사드려야 될 분들인데 네. 아까 그 구강보건실을 만든 서울 요양원에서 작년에 구강 검진을 했더니 어르신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은 막막해서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거기에 계셨던 우리 이현주 간호팀장님 그다음에 김영경 데이케어 팀장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그 애들을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거는 바로 시험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보면 AA 등급에서 그런 요양원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에 사실은 지금은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욕창. 관심을 제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 구강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평가 지표에 거의 없는 상황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낮고 그런 상황이라 요양원에서 이 중요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역시 관심도를 높이려면 평가 지표에 있어야 되겠다. 평가 지표? 네, 그래서 평가 지표에 구강관리를 포함하고 여기 관심을 갖게 하자는 말씀을 듣고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됐고요. 더불어서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요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회장님이 뭘 너무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해요. 일을 많이 벌리셔. 아유,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 아니, 본인 저 환자들 돌볼 시간이 있는 거죠? 예, 본인 환자들도 돌보셔야 됩니다. 예, 자, 9월에 동대문 실버 케어 센터에 치매 동행 카페를 열으셨대요.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 혹시 D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알죠. 들어봤죠? 예, D가 치매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시아의 치매 카페인데 치매가 걸리면 가족분들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가 사실은 일반 카페 가기가 힘들어요. 어르신 얼굴 갈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과거부터 D카페라서 치매 어르신분들이랑 가족분들이 편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치매 가족분들이 그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D카페가 7,000개 정도 있습니다. 7,000개요? 예, 그렇고 일본에서는 스타벅스에서 동경의 마치다시에는 8개 스타벅스 그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매분들을 위한 카페를 D카페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성화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D카페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 그러면 늘 일본에 그렇게 뒤쳐져서 막 쫓아가기에 급급해야 되겠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D카페가 아니라 DDD 카페를 만들자. DDD요? 예. 그러니까 D, 디멘시아 치매의 D. 그다음에 치과, 덴티스트리의 D. 그다음에 다이어트, 식사의 D. 그래서 저희는 의사소통, 정보교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에 어르신들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과 영양, 식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인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거기서 이제 카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또 구강건강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양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최초의 DDD 카페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배우러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으죠. 네. 네,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다 보고 저희도 들으면서 많이 좀 놀라기도 하고 맞아요. 좋은 정보들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네, 그러니까. 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마무리할 돼서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협회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목표는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치치 301 네. 2030년까지 네.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만큼 세계 최고를 만들자. 네. 이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구강 관리, 우리가 또 치매 의 연관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안 사실들이 많은데 네.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빨 닦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3번은 아니더라도 네. 한 번 닦을 때 잘 닦아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TV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늘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